오늘 뭐 읽지의 맹수지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0명 중 7명은 전자책, 이북보다 이 종이책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기가 더 편하고 소장의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하죠. 종이책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면서 지금 읽어보면 딱 좋을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 등으로 세계 최대 부품 제조 공장인 중국의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해서 그 현상을 분석합니다. 중국 전문가 미야자키 마사히로와 저널리스트 다무라 히데오는 미중 무역 전쟁 이전부터 중국의 금융 붕괴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대량 발행한 위안화를 자금 도피 수단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중국의 실태와 경제 성장 부진과 위안화 시세 하락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중국의 인플레이션 위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는데요. 저자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곧 닥쳐올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책은 각국의 이해관계,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향후의 세계 정세를 좀 더 면밀하게 전망함으로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뗄 수 없으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왠지 속물처럼 느껴지는 단어, 바로 돈인데요. 이중적인 잣대를 앞세워 돈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숫자 이전의 그 심리에 주목한 책, 부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재무 상담과 심리 치료를 결합한 재무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수십 년간 재무 코칭과 심리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의 심리 법칙으로 돈, 관계, 인생을 컨트롤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1단계, 치유의 시작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돈과 관련한 상처를 치유하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2단계, 실천의 힘에서는 체계적인 돈 관리법을 배워야 한다. 3단계, 미래를 보는 통찰에서는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했지만 정작 잘 알지 못했던 돈과 언제나 동경했지만 좌절감을 줬던 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요. 최근 애써 외면했던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착취도시 서울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분을 위장해 1년여간 쪽방촌에 잠입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쪽방 거주민을 착취해 부를 쌓은 건물 실소유주와 일명 빈곤 비즈니스를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윤 추구 행위를 벌이는 중간 관리자 등 서울 빈곤층의 문제가 체계적인 이윤 추구 행위에 둘러싸여 있음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한국일보 기자인 저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쪽방촌의 실태를 알리는 2부작 기사를 보도한 뒤 기사에 채 담지 못한 내밀한 취재 뒷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냈는데요. 쪽방 거주민과 관리인, 부동산 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목소리를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해밍웨이, 샤넬, 르코르비지에 등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의 도시 파리를 거쳐간 위대한 예술가들은 어떻게 황금 시대를 이끌어갔을까요? 파리는 언제나 축제에서 그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이 책은 1918년부터 1929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국을 떠나 자유분방한 파리로 모여든 예술가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외설물 혐의로 계제 중단의 위기에 처한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파리에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뒷이야기와
화가를 꿈꾼 만 레이가 그리고 싶지 않은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사진작가가 된 일화 등 현대 발명으로 생긴 예술 등을 기록합니다. 또한 예술사 전문가인 저자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파리가 폐허로 변한 1871년부터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쓴 1929년까지 예술가들의 파리에 대해 3부작으로 완성했는데요. 파리가 세계문화예술 도시가 된 과정과 전성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남극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이때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그 대담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 그는 이 책을 통해 기후변화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그린 뉴딜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에서 따온 것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의 목표를 둔 경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지금 우리가 문명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태워서 초래한 기후변화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린 뉴딜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계의 한 지역, 한 국가에 그쳐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